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현재 10시 반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부터 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료가 조금 많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점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상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이더리움이 한 1.7%까지 조금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내일 발표하게 될 CPI의 영향이 현재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가 지금 당장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내일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현재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이 차익 매물들이 나와서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CPI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100% 확신을 갖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또 CPI가 좋게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CPI가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 이런 투자자들이 있은 반면에 CPI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후자에 해당되는 또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차익 매물을 이렇게 던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지지 라인들에서 매수에 들어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코인이든 간에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더 쉽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하방과 상방이 제한된 흐름들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이렇게 지금처럼 말아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내일 CPI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당연히 좋게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죠.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글을 보시게 되시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다. 자,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게 되면 우리가 핸드폰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인 우리한테 이렇게 핸드폰이 들어오기까지는 결국에는 유통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장 초기로 돌아보게 된다면 공장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생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번 달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좋게 나왔나요? 안 좋게 나왔나요? 좋게 나왔죠. 그래서 내일 발표하게 될 CPI는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오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한 차례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이런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간략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브리핑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중기 추세는 결국 이더리움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중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600만 원, 7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당연히 11월 달에 있을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그리고 9월 달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시장의 단기 조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자금이 풀리는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착시 효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쉽게 말을 해서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달러가 많이 풀린대요.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러려냐고 봐주세요.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달러로 인해서 자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약달러가 이어지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에요. 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시장이 추후에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바로 9월 17일에는 자, 바로 금리 인하 확률이 88%다. 자,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알트코인 ETF에 대한 이런 상장이 좀 더 이른 시기에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만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급하게 좀 준비를 해왔던 거라 자료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9월달, 10월달, 최종 데드라인이 10월달에 ETF 상장이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 사이에 많은 이런 또 ETF에 대한 상장 이슈까지 있고 이더리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킹 ETF에 대한 이슈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 한 2개월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단기적인 조정일 뿐인 거지 이 조정이라는 게 큰 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매수해야 될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어디서 담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 방 있죠? 저 구독자 방에서 이번에 저희가 나갔던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아비트럼, 유니스왑, 뭐 1인치, 뭐 헤데라까지 해서 현재 아비트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오후에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도 먼저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코인들에 대한 설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브리핑들은 제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추천드린 것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냥 가만 안 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당연히 추천드리는 만큼 목표가도 따로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도 시장 변동성이 강해지게 되면 이걸 어디서 팔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방에서 초대를 해드리고 구독자 방에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영상에서 전달드리기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하시라고 제가 구독자 방을 만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 방 들어오신 링크는 여기 고정 댓글란에 자 브리핑 목표가 등 저희 구독자 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구독자 방에만 들어오실 분들은 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자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전화를 절대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화로 한 번씩은 처음에 많이 드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이 구독자 방에서만 이렇게 문자로 딱 링크만 보내드린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걱정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링크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코인들 있잖아요. 어떤 코인 들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매도할 때 제가 매도 다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느 정도의 또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고 최근에 또 아비트럼으로도 많은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 정도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70% 80% 그 이상도 많이 수익을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일일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채팅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더리움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릭을 해주시고 문자, 자,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내일 오전까지 오후 정도까지 계속해서 보면서 바로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결국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건데 벌써 또 양봉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든지 유니삽, 1인치 네트워크, 아비트럼 뭐 등등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든지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4,000원에서 자, 44,000원에서 이 41,000원 구간들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절반 매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34,000원대,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대 떨어질 때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 내려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은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 보신 분들은 이게 다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왜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급등할 수밖에 없을까요? 괜히 그냥 이더리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게 되면요, 신규 주소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게 뭐게 되냐면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업비트 안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주소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더리움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쓰는 주소라는 게 있게 돼요. 그 주소의 길이가 약 한 20자 정도 되거든요. 영어랑 숫자랑 합쳐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어떠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내가 쓸 수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을 쓰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예요. 그래서 신규 주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 조정 나오더라도 알트코인이 크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한번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잡고 나서 이더리움 급등하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유니삽. 자, 유니삽 보시면 어때요? 유니삽도 한 15,000원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반만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 13,000원 구간들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유니삽은 어떤 코인이죠? 자,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업비트. 자, 업비트는 돈을 벌 때 불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뭐 볼까요? 당연히 불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자, 왜 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수수료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니까. 왜 수수료가 나와요? 투자자들,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사람들은 불장일 때 매수 매도를 많이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업비트가 많이 돈을 벌어요. 그와 관련해서 똑같이 유니삽은 어떤 코인이냐면 바로 업비트와 같은 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 구조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유니삽 불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돈을 많이 법니다. 유니삽은 1년에 5천억 정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덱스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니삽도 최종적으로 22,000원 이상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3,500원 구간들 이 사이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하고 이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면서 저희가 목표가 다시 잡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유니삽에도 이런 거래. 자, 유니삽 얼마 전 14,870원이죠. 이거는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예요. 근데 유니삽 거래소 안에도 이런 가격에 대한 데이터, 가격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주고 제공해주는 하나의 코인,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그리게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어그리게이터가 바로 1인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유니삽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결국 1인치 네트워크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힘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좀 더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있지만 350원, 340원 구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매수 자리 잡아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현재 들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비트럼 보시게 되시면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내일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코인에 대한 매수 자리를 잡을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고래들의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이 흐름들은 업비트 안에서 볼 수가 없는 자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있는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력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온체인 안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게 되고 그 고래들은 거래소가 아닌 다른 온체인 안에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사실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세한 정보들은 조금 시장이 조정 나오고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일 때 제가 전반적으로 고래에 대한 흐름들을 분석해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60원 이 자리에서 아비트럼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략 한 64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절반 매도견 드리고요. 내려갔을 때 대략 570원? 저희가 매수한 자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략 950원에서 1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헤데라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리티 법안에 해당되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ETF 이슈도 남아있는 코인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좀 더 계속해서 유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게 되면서 이더리움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저희가 이 헤데라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현재 이런 자금들이 리플이라든지 다른 미국 코인들 위주로 해서 시장의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 폭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좀 더 내려갔을 때 우리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확보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봉상 흐름들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단기적으로는 420원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이 월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전 고점 구간들까지 대략 한 40%, 50%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충분히 이런 고점 구간들을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알트 불장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트 불장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김프 자체가 역프예요. 마이너스 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불장이 되게 되면 김프가 최대 알트별로에서 뭐 20% 이상도 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김프라는 게 뭐게 되냐면 신규 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 시장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불장의 끝물이 다가오게 된다면 김프가 20%까지 낍니다. 근데 역프라고 있죠. 마이너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불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로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단기 조정이 오겠지만 이 단기 조정도 우리에겐 정말 좋은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또 자료 준비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